정수호 선생님의 상태명리, 오늘은 63번째 시간입니다. 3번 명국 중 충국당하는 오행간주의 간법. 명국 중 어느 오행이 충국을 당하여 손상 입을 경우 바로 그 해당 오행에 속하는 인체기관에 병변을 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경자, 갑신, 임신, 임진. 그럼 여기서 신자진 수국을 하고, 그리고 임목으로 수생목을 하네요. 간목으로 수생목을 하고, 그리고 편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충국을 당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간목이 경금에 충국을 하고 신금이 임목을 충국합니다. 그러면 목이 충국당하네요. 본명은 무인년에 출단하였던 명이다. 목에 관한 그 부분인가 봅니다. 신신자, 여기 보면 이게 자수가 있었으면 신자진으로 했을 텐데 이게 자수가 아니었네요. 당시 자각이라 그러면 여기 보면은 저기 뭐야 시지에 있죠. 임목의 근이, 간목의 근이. 그러면은 시지는 밑에 다리, 발을 의미하는 거니까 자각에 질병이나 상흔이 있다고 추단하였으며 나아가 담부의 질병의 주의를 요하였던 명이다. 간은 담이니까 그 임목, 간목은 담이니까 그 원인이 금목이 서로 충국의 현상을 보이고 금목이 서로 충국 현상을 보이고 연간의 경금에게 월간의 간목이 손상당하는 현상이고 시지의 임목이 일지 신금에게 인신상충으로 충국당하여 손상을 당하고 있어 목 대표 오행의 인체 부위가 기관의 질병이나 손상을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목오행은 사지와 담을 대표하니 명주 일생 중 반드시 근골사지와 담부질병의 병변 발생이 예정되어 있다고 추단할 수가 있다. 실제 명주는 담결석과 교통사고로 신체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손과 발에 상처가 크고 특히 자각에 비교적 장애가 커 수술을 받았어도 장애의 흔적이 컸었다. 자각의 상흔이 엄중하다고 알 수 있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명국을 인체 부위로 정의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명국 천간과 지지로 나누는데 천간은 인체의 우변으로 지지는 좌변으로 나누는 방법이고 천간과 지지로 천간은 인체의 우변, 지지는 좌변으로 나누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연월일시의 궁이는 머리, 가슴, 복부, 다리로 구분하는데 임목은 시지이고 양임으로 자이며 명국 궁의의 직상을 이용한 방법이다. 이런 연유로 자각의 질병을 추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국증 합파를 당하는 오행사주의 간법. 합파의 실질은 하나의 특수한 형식의 생극이라 할 수 있다. 어느 오행이 합파를 당하였다면 실제로 그 해당 오행은 손상됨을 읽을 수 있는데 이는 바로 그 해당 오행의 성질이 변하기 때문이다. 합의화화의 성공은 이 성질이 일종의 화학변화, 정상적의 생극은 물리변화를 의미한다. 합파는 화학변화고 생극은 물리변화래요.
예를 들어 신자진으로 합파에 성공 후 실제 이는 수가 생조력을 얻는 현상이 되고, 신금으로 보아서는 합파 후에 그 기운이 도설당하여 손상당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진토로 보아서는 수오행의 반극으로 손상당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으며, 그 해당 인체기관에 병변이 발생한다고 해석하면 된다. 다른 예로 갑기합해서 합화가 성공하였다면 사실 갑목의 성질이 변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니 바로 갑목 해당 부위의 병변을 출현할 수 있고, 만일 합화가 성공하지 못한 경우는 바로 기토의 손상을 의미하니 토행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보면 된다. 이때도 역시 기토 오행에 해당하는 기관에 병변이 발생한다고 추론하면 된다. 나머지도 모두 이와 같이 논리로 추론하면 되니 다시 설명하지 않는다. 와. 경자, 갑신, 임진, 경자. 여기 보면 신자진으로 수국을 이루었네요. 전체가. 그러면 진토가 완전히 손상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 금이 설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경경. 그리고 여기 보면은 경으로 갑목이 손상을 당했죠. 그러면은 본명은 신자지 삼합수국의 합이 성공하니 진토로 보아서는 엄중한 손상을 당한 형국이라 진토에 해당하는 인체기관에 병변이 발생한다고 추론할 수가 있다. 진토는 위에 해당하니 명주에게 위장질환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고, 실제로 명주는 위출혈로 고생하고 있었다. 그러면 저도 그럴 수 있겠네요. 한난 조습한 사주 오행의 간법. 인체의 질병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니 단지 오행의 실형 방법으로만 병변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고, 한난 조습의 실형으로도 발병한다. 사주가 너무 습하거나 너무 건조하거나 하다면 이들 역시 병변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명국이 과한 자는 한 병에 걸리기 용이하고, 명국이 과조한 자는 열성병에 걸리기 쉽다. 신례를 보면 병진, 기해, 기추, 병자. 해월의 기토네요. 똑똑하겠네. 보면은 뭐가 이게 해월은 습한 게 아니라 한한 거죠. 한한 거. 근데 여기 보면 신자축으로 해서 수국을 만들었는데 한겨울이라는 얘기죠. 한겨울. 병화. 겨울에 화가 떠 있네요. 양쪽 병화로. 본명은 수왕화약의 명으로 겨울 태생이다. 사주가 과습하고 과한한데, 필자의 경험으로는 사주가 습기가 중하고 수기가 왕한데 투간하지 않은 경우, 대개 토오행 밑에 있다면, 토는 피부의 를 의미하니 체내의 수분의 함량이 피부에 누적되어 밖으로 투출되지 못하니 대개 피부 질환을 많이 볼 수 있는데, 피부 소양증, 피부염, 벌레에게 잘 물리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 명주는 허리가 시리고 다리에 한증, 혈기불조와 아울러 피부 역시 좋지 못하고 종종 피부병의 발생으로 고생한다고 하였다. 임순아. 겨울생이 금이 없다는 게 좀 안타깝네요. 제2절 현대 상병제의 표지. 위병. 무토가 태왕하거나 태약하다면 위병에 주의해야 한다.
모강하고 토약하다면 위병에 주의하고, 토가 극을 당해서 그런가 봐요. 토약하고 금왕하다면 위병을 주의해야 한다. 수다 토탕하다면 위병, 위출혈병을 주의한다. 술토가 합을 당하여 다른 오행으로 화성할 경우 위병, 진술 상충하다면 위병 위손상, 무토가 약하고 왕화의 생을 받는다면 화다 토초하게 되니 위병, 주중 수다 이왕하고 토와 화가 약하다면 위염 위화증, 무토가 목국으로 극을 당한다면 도상지제 혹은 위병이나 다른 병으로 수술. 도상지제가 뭘까요? 도상지제 436. 칼에 의한 상처. 칼에 의한 상처. 저는 토가 태왕하고 금망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대운이 술대운이라 진술 충두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위병을 계통을 조심해야지 되네요. 토가 손상당하는 경우나 손상당하면 위병이고 고혈압 계통병, 혈조증, 사주가 화토가 왕하고 금수가 약하다면 화가 토보다 왕하다면 중노년 후 쉽게 혈질, 죽양조화의 현상이 오고 죽양조화는 피가 죽처럼 걸쭉해지는 병이래요. 피가 죽처럼 걸쭉해지는 병. 그러면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거겠네요. 일반적으로 화항세운에 발생한다. 그리고 혈관 비후 어조증, 비후 어조증. 이건 좀 대신 볼까요? 혈관이 비대해지고 막히는 증세. 혈관 비후 어조증. 사주가 화토가 왕하고 금수가 약한데 화오행이나 토가 더 왕한 경우 중노년에 쉽게 이 질환에 걸린다. 혈관 경화 조색증. 딱딱하게 굳어지는 건가 봐요. 439번. 혈관이 굳어지고 가로막히는 증상. 사주에 수가 없고 화약 토 후 하고 지지 신금이 다견양금하다면 중노년에 주의해야 한다. 국부병변, 혈관경화증. 사주 중 화가 약하고 금수가 왕하면 혈관경화증이나 혈전 등을 조심해야 한다. 간목이 왕한데 극을 받으며 법노하니 쉽게 내일혈, 뇌종양에 걸린대요. 와, 무서운데 이건. 3번 심뇌혈관병. 허슬경향성은 허습결양성. 허하고 습하고 뭐 이런 건가? 습기가 비워지고 산소가 결핍되는 거. 습기가 비워지고 뭐였죠? 습기가 비워지고 산소가 결핍되는 거. 산소 결핍 되면
지지에 수가 왕하고 천간에서 수국화를 보이면 신장병을 조심해야 된다. 연주에 금수가 왕하다면 뇌혈관이나 뇌일열이 많고 일반적으로 수가 왕한 유년이나 혹은 화가 약한 운에 임발한다. 기와 불견형 양화 불견형이래요. 양이래네. 저기 기자가 아니라 양이래요. 산화되지 되어 좋지 않음. 산화되어 좋지 않음. 은 지지의 금이 다왕하여 나타내는 질환이다. 특히 연월주에 금다하고 사주가 후토매금을 하고 있다면 심내혈관이 파열되어 출혈이 비교적 많고 일반적으로 금화가 왕한 유년에 발병한다. 토가 두터워서 지지에만 금이 다왕하고 연월주에 금다하고 사주가 후토매금한다면, 그러니까 천간이나 지지에 토가 많아서 금이 매금당한 발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에만 왕한 금이 있는 거예요. 심내혈관이 파열되어 출혈이 비교적 많고 일반적으로 금화가 왕한 유년에 발생한대요. 화왕하니까 금이 토를 더 두텁게 해가지고 그럴 것 같죠. 금을 극하고 토는 두껍게 해서 금이 혈관을 파열하는 건가 봐요. 폐병. 신금이 약하고 토가 왕하면 토다 금매되고 주 중에 수가 많으면 습기가 중하니 이런 사람은 폐기종이나 폐결핵에 잘 걸린다. 신금이 약하고 토가 왕하고 화가 왕하다면 명국증이 조열하니 폐염에 주의해야 된다. 금이 태왕하거나 태약하다면 폐나 기관지의 병을 주의해라. 금수 상관격은 한직해수, 열직담화에 주의해야 한다. 열직담화는 열직담화. 사사이 사주가 더우면 담질환을 앓기 쉽다. 금이 화를 극이 태과하다면 폐염이나 입이나 혀에 발진 궤양을 주의해야 한다. 주중에 신묘이나 경인이 있고 무근이라면 폐병이나 폐기종에 주의해야 한다. 유금이 충국을 태과하게 받으면 폐염에 걸린다. 신금이 약한데 강한 수를 만난다면 금이 설당하는 경우네요. 평소 상풍 감모에 잘 걸린다. 감기에 잘 걸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타사삼. 순풍 어디 갔지? 443 상풍감모. 상풍감모에 잘 걸린다. 상풍감모, 바람에 침을 받아 생긴 감기. 맞네요. 감기네. 상풍감모. 신경두뇌병. 일간이 약하고 식상이 많다면 어지러운 병. 간목이 화가 많다면 신경쇠약과 정신질환에 주의. 금목상전은 금과 목이 거의 비슷한 걸 말하는 거예요. 금목상전하고 금과 목이 서로 충돌하고 토왕목절하거나 토가 왕해서 목이 절당하거나 혹은 목강금결한데 목이 왕해서 금을 손상시키는 건데 세운에서 다시 상충을 당한다면
늑골이나 골절되는 재난이나 신경손상의 재난이 있다. 목 오행이 생원이 있고 다시 극을 당한다면 루마티스 관절염이나 관절염, 이선염, 췌장염을 말하는데요. 주의해야 한다. 생원이 없고 목오행이 생을 못 받는 걸 말하는 건가 봐요. 다시 극을 당한다면 극설당하는 건데, 가불목이 무근이거나 혹은 근이 뿌리 뽑히면 견주염이나 신경염에 주의해야 한다. 가불목이 무근하다면 견주염, 어깨 관절 주의염증, 오십견, 신경염의 신경섬유 또는 그 조직의 염증. 목조화분은 나무가 불을 만나 타버리는 것을 목조화분이라는데요. 목요행이 충국을 많이 당하면 음직이다 재난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뇌진탕으로 신경손상이나 아니면 근골의 손상이나 상처를 당한다. 목조화분 하면 신경병이나 신경관능증을 주의해야 되고, 토중목졸하다면 자골신경증이나 자골신경증, 자골신경, 궁둥이 꼬리뼈 신경에 발생한 압박으로 손상, 염증 등으로 인해 자골신경과 관련된 부위, 대퇴부, 종아리, 다리 등을 따라 나타나는 통증을 보고 자골신경증이라고 한대요. 신경관능증은 강박관념, 신경쇠약, 정신과적으로 인하여 장부 기능이 잠시 실추한 일종의 질병의 총칭을 말한다. 그리고 각종 무균성 신경염 등을 주의해야 한다. 토중목절. 여름목은 여름의 목은 건조하여 주중에 수의 자윤이 없다면 관절염에 주의해야 한다. 겨울목은 한습한데 화의 조유가 없다면 루마티스나 관절염, 신경마비증을 주의해야 한다. 당뇨병, 사주가 금화상전, 금화상전하거나 조토매금하거나 또는 금치수고한다면 발병률 90% 이상이다. 그러니까 당뇨병은 금이 약해지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피가 걸쭉해지나 봅니다. 출생이 화월, 화일, 화시 그리고 사주 중에 금화상전을 보고 천간에 수오행의 투출함이 없다면 발병률이 95%이다. 와, 95%면은 90%, 95%면 대단한 건데. 조토매금, 토가 건조한 조토만 있다는 건 무토, 술토, 미토 이런 것만 있다는 얘기죠. 사주에 경호 혹은 신사가 있고 화황하거나 토초하다면 발생률 90% 이상. 사주가 화황하고 토초라고 하면 453이에요. 그러면 토가 불에 타는 걸 보고 토초래요. 그러니까 화왕해서 토가 약한 경우, 그리고 토가 왕해서 금이 약한 경우, 화가 왕해서 금이 약한 경우, 이럴 때 당뇨가 많이 온대요. 연월주에 수가 약하고 일시주 아래 표지가 있다면 발병률 80% 이상이다.
A가 술사, B는 오술, C는 사오, D는 사사, 묘술, 술술이 있다면 발병률이 80% 이상이래요. 천간의 병정이 극신하고 지지의 술사나 혹 오술 등 화왕을 본다면 발병률이 80%, 화왕, 토조, 세운의 발병률이 가장 높고 명국이 화가 왕하다면 수유년에 범환노하여 역시 발병률이 높다. 안부질부 명국에 해자가 있고 사오와 상전하다면 안병에 걸린다. 눈 말하는 거예요. 양인이 중중하여 3개에서 4개가 있다면 역시 눈과 귀에 질환이 있다. 주중에 병신합한다면 안지를 주의해야 하고 병화가 충국을 당하면 근시나 안질이 있다. 간병, 사주 중 수가 많고 자묘형을 보고 목오행이 다시 투출되지 않았다면 간병이 있다. 묘목이 유금에 충국당한다면 간병이 있고 을목이 묘목이 왕화에 도설이 많다면 간 위축을 주의해야 한다. 이상은 현대사주 단병의 경험 총결을 수십 정리한 것이다. 경술, 갑신, 갑인, 을축 여기에 보면 모강하죠. 모강하고 금왕하네요. 그러면 원국의 금목 상전인데 수가 없어서 통관하지 못하고 다시 목토 상전이 있다. 사주팔자의 조합으로 보니 상제의 숨은 우환의 징조가 있다. 정해대운 1992년, 1993년은 임신 계유년이다. 임신 계유년은 신유술로 관왕이 회국하여 관살의 영향이 가력하고 천간의 일주에게 가력하니 대운지 해수가 일지 임목을 생합하여 가력하므로 유년은 명주가 기계를 다루다가 손가락을 절단당하였다. 본조 해수는 절대적으로 서로 통관시킬 수 없다. 그 이유는 해수는 제2순위의 오행으로 제1순위 오행을 통관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없기에 유금이 관성 목을 극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인 명운색의 적용 순서의 문제이다. 이거는 앞에 부분에서 설명을 있었던 부분이 있었죠. 근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만일 해수가 통관할 수 있다가 한다면 금생수, 수생목하니 이 금목이 절대적으로 상전할 수 없으며 자연히 단지의 재난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상태명리학의 명운세 적용 순위 이론을 이해한다면 이런 종류의 문제는 비교적 쉽게 영인 이해될 것이다. 영인 이해. 대나무가 칼날이 닿자마자 쉽게 쪼개지다. 명확하게 밝혀지게 된다는 의미. 명확하게 밝혀진다. 모호한 생극관계로 골머리를 만들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직 이 이론 원칙과 규율에 의하여 생극재화를 적용하여야 오행의 생극 결과가 정확해지며 일목요연하게 해지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서로 간에 정확한 이론과 원칙도 없이 중구난방한 이론으로 혼탁하게만 할 것이다. 어느 학설이 논리적 체계적으로 확정되면 바로 과학적이라 할 수 있다. 과학적 요구사항은 완벽한 이론 체계를 필요로 하고 실천과 조작성을 갖추어야 하며 실천을 통해 검증을 거쳐야 한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결핍되어선 안 된다. 남명, 경술, 경술, 정해, 갑인, 갑술. 여기서 보면 뭘 봐야 될까요? 수능은 설당하고 정화로 그 토로 양쪽 토로 극당하고 이렇게 되나요? 일주가 편황하니 인비가 기이고 재를 취하여 제1용신으로 삼고 관으로 제2용신으로 삼는다. 식상한 거리나 단 지지에서 출현하는 사화는 해수를 충고하니 희희하다고 보고 또는 오화는 인후술로 합하여 화곡하니 술중 장관인 신금용신이 손상당하므로 오화는 기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명주 기사년은 비교적 길하였다. 경원년은 바로 좋지 않았는데 집을 짓고 폐병에 걸렸다. 이유는 인후술로 합하여 술중 신금이 손상받으며 금은 폐를 대표하니 이 부위가 흉하다고 보는 것이다. 또 다르게 사주 술토는 간목에 계두가 있으니 토는 비위이므로 명주 비위 역시 좋지 못하여 비종대와 위병으로 고생하였다. 비종대는 뭘까요? 몇 번이지? 455번. 다음 장이네. 비종대, 비장의 크기가 정상인보다 커진 상태래요. 신해, 병신, 개미, 개축, 을미년에 1985년 을축년을 어떠한지 살펴보자. 을미대운. 그러면 목토를 당하는 해운년이네요. 목토를 당하니 토면 위나 뭐 이런 쪽에 문제가 있나? 일주가 편황하니 개수, 용신 칠살은 편약하다. 을미대운으로 가면 토의 영향은 기본적으로 일주와 차이가 없다. 이 시기에 용신 금수로 변화하고 화토를 기한다. 이 시기에 용신은 금수로 변화하고 화토로 기한다. 화토는 관과 재와 관이죠. 을축년은 세운간 을충신하고 세운과 원국이 두 개의 축토와 두 개의 미토가 충미로 상충하여 토를 더욱 왕하여지고 수의 손상이 엄중해진다. 일주의 뿌리인 해수가 극을 당한다. 인성 신금은 두 가지 작용을 하는데 입축토기 하고 토다 금매의 상을 하고 있다. 그의 완전히 토의 집권으로 칠살은 상제, 횡화를 대표하니 칠살은 상제, 횡화
456번. 횡화라면 갑작스러운 뭐 사고나 뭐 이런 거 아닐까요? 횡화, 뜻하지 아니한 재난. 웃기는 말이네. 재난이 누가 뜻하겠어요. 횡화를 대표하니 유년 을목이 임발하게 되어 이 을목이 수비 팔뚝이므로 실제 명주에 수비에 손상이 있었다. 난명을 볼게요. 무술, 정사, 정미, 을사, 화황, 화토가 태왕하네요. 그리고 을목이 설당하고 오히려 토로부터 극을 당하겠네. 일주가 편황하고 재관토 역시 편황하고 상관은 기하다. 상관이 연간에 있고 또한 연지 상관 술토에 앉아있다. 무토는 두면을 나타내니 아마 두부에 상병의 재난이 있을 것이다. 또한 미토는 비위를 대표하니 비위에 병이 있다. 사주는 화가 과왕함으로 심장계통 역시 병이 있다. 화토가 왕하고 주중에 금수가 속하는 오행 역시 병이 있으니 신장, 비뇨기 계통, 폐의 기능이 좋지 않다. 화토가 왕해서 수두극해, 금두설해, 금두 매금하고 금두극하고 만병이 다 오나봐요. 갑오년의 기사, 기묘, 계유, 묘목이 유금에 극을 당하고 화에 설당하네요. 을축의 계유년은 용신이 손상되니 용신이 손상된다. 신약해서 인성이 저기 뭐야 용신이죠. 그러면은 인비가 인성이니까 계유년에 사가 손상되나? 자기 신체 손상이 있다. 상관경과는 대부분 자기 자신의 일이다. 상관경과는 대부분 자기 자신의 일이래요. 계유년은 사유축으로 합하여 유금의 영향이 증강한다. 용신이 복음되어 쌍이 입문하고 쌍이 입문 경사가 겹치는 거래. 오, 좋은 말이네. 쌍이 입문하고 기신이 복음되어 심상의 더함을 의미한다. 계유복음에 용신이 손상됨으로 그의 단병으로 수술하였다. 유금은 수술을 대표한다. 유금은 수술을 대표한대요. 칼을 보기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